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휴대폰을 딱 쳐다봤을 뿐인데 모든 게 다 열리는 세상이요. 은행 앱도 열리고 결제도 바로 승인되고 회사 컴퓨터도 로그인되고 뭐 어떤 서비스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도 단어도 그 복잡한 코드도 그리고 지긋지긋한 비밀번호 찾기도 없는 세상. 오직 나 자신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내 얼굴, 목소리, 손짓 하나. 심지어는 숨 쉬는 그 리듬까지도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나요? 글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비밀번호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몸 자체가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정체성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가장 오래된 방어막이었던 비밀번호가 어쩌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이 문구.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끝도 없는 비밀번호와의 전쟁, 이 고통이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디지털 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보안 구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인간은요, 끔찍하게 쉬운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거의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패스워드 123이나 내 이름 이용이사 아니면 뭐 생일, 키우는 강아지 이름 그리고 진짜 클래식이죠.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비밀번호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쯤 되면 비밀번호가 거의 뭐 디지털 문신처럼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쉽게 들킨다는 거죠. 추측하기도 쉽고 훔치기도 쉽고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이 말 그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웬만한 비밀번호는요, AI가 그냥 몇 초 만에 뚫어버려요. 심지어 우리가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만들었던 숫자랑 특수문자 막 섞은 복잡한 암호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인간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학습한 AI 앞에서는 점점 속수무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기술이 역으로 기존의 비밀번호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디지털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뭐 지문인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체 인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손가락 지문이죠. 스마트폰 잠금 풀 때나 ATM기에서 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이제 옛날 기술이에요. 우린 이미 그 손가락 끝을 훨씬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을 보면요. 카메라는 그냥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의 깊이, 피부의 질감,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심지어는 혈관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다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이랑 대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내 얼굴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센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끝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톤, 감정 상태에 따른 패턴,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목소리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분석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그 방식 자체가 나만의 고유한 서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걷는 방식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그 걸음걸이가 지문만큼이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으로도 저 사람은 누구다 하고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생체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만의 고유한 행동 패턴과 습관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를 치는 속도라던가 스마트폰을 어떤 각도로 쥐는지, 화면을 터치할 때 그 간격은 어떤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사실 이미 많은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술을 쓰고 있어요. 금융사기 같은 걸 막기 위해서요. AI가 정말 무섭도록 대단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얼굴 사진 하나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움직임, 패턴, 습관 속에서 바로 당신을 알아본다는 거죠. AI는 이 모든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보고 또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디지털 자아를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깊이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인증 코드가 되는 셈이죠. 자, 물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은 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의 글로벌 표준, 그러니까 디지털 정체성의 표준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 회사들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애플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랑 AI 그리고 생체 인식을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묶는데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구글은 아예 패스키라는 새로운 표준을 밀면서 전 세계에서 비밀번호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요. 이 패스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진짜 물리적인 열쇠처럼 쓰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마존은 손바닥 인식 기술을 실제 매장 결제 시스템에 막 도입하고 있고요. 메타는 저 멀리 보고 있죠. 미래에 나올 AR 안경으로 허공에다 하는 손짓만으로도 당신을 알아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결국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관문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생체 인식 아이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두 개의 미래, 즉 엄청난 편리함과 자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영구적인 위험, 그 갈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좋은 쪽부터 볼까요? 잘만 만들어진다면 이 현대 생체 인식 기술은 우리가 쓰는 어떤 비밀번호보다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삶은 더 빨라지고 편해지고 훨씬 자연스러워지겠죠. 그야말로 비밀번호라는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전에는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체 데이터, 그러니까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건 영구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죠. 만약 이게 한번 유출되면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영원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요즘 무섭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이런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는 위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 문제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그냥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얼굴 정보가 유출되면 얼굴을 바꾸실 건가요? 정말 그렇죠. 생체 정보가 가진 이 영구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 내 생체 아이디를 훔쳐서 나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 아이디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그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내 온라인 생활 전체가, 아니 어쩌면 내 삶 자체가 멈춰버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의 시대가 끝나는 건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거대한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다가오는 미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비밀번호의 종말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언제의 문제일 뿐이죠. 이렇게 허술하고 취약한 시스템을 지금처럼 모든 게 정교해진 세상에서 계속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생체 인식 기술이 조만간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래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하고요. 정부는 더 강력한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자기 디지털 인생에서 완전히 소외되거나 갇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이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로우면서도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걸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미래 속에서 안전하게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